자, 디스플레이가 달리는 무선, 풀 윤활의 풀 배열 키보드가 나왔습니다. 엠스톤의 GS104입니다. 본 영상은 엠스톤으로부터 제품만 제공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엠스톤의 첫 무선 키보드입니다. 이전 엠스톤 키보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드디어 나오게 됐네요. 이번에 가져온 제품은 풀 배열의 GS104 스카이 제품입니다. 다른 색상과 텐킬이 쓰인 GS85 제품도 있고요. 여러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일단은 저는 파랑색에 초록색으로 효과가 들어간 스카이를 골랐고요. 축은 이제 전체적으로 5가지. 리니어 적축 느낌의 한이축, 조금 더 조용한 저소음 한이축, 조금은 빡빡한 느낌의 넌클릭 너울축, 그리고 보다 더 조용한 느낌의 저소음 너울축, 그리고 클릭 청축까지 5가지의 축이 있고요. 키압이 45g인 청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40g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저소음 한이축으로 가져왔고요. 이전에 제가 받았던 라이트 MA 제품에 쓰였던 코랄 V2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지만 손을 뗄 때 튀어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타자치기 되게 좋았는데, 저소음 한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소음 적축과 큰 차이 없이 부드럽게 입력이 되고요. 조용한 느낌입니다. 확실히 자체축이었던 이전 코랄 시리즈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저소음 적축 느낌이다 보니까 새로운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소음 한이축 자체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아는 맛이 좋다고 금방 적응이 돼가지고 좋습니다. 다른 엠스톤 제품들과 같이 내부에 이중 흡음재와 소음 감소를 위한 여러가지 부품이 들어가 있고요. 통울림이나 기타 잡소리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번 제품은 동글을 이용한 무선, 그리고 유선, 그리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여러가지 기기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글 같은 경우에 키보드 스탠드 사이에 넣어둘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빠져서 없어질 걱정 없이 넣어서 들고 다니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RGB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전 제품과 같이 일정 각도에서 키캡 아래로 LED 빛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밤에 켜고 사용하다 보면 눈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불호였습니다. 그래도 LED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원하는 색으로 바꿔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RGB 3개나 RGB 효과 설정 가능하고요. 키 매크로 기능이나 펑션키로 설정 가능한 윈도우 키 잠금 같은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IF 파일을 업로드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어 붙여가지고 만들어도 되고요. 내가 직접 도트를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아예 GIF 파일을 올려가지고 키보드에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용량이 큰 이미지를 띄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끊길 수가 있으니까 화질과 용량을 좀 조절해가지고 업로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GIF를 통해서 내 스타일대로 GIF 이미지를 띄워둘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중에라도 CPU나 GPU 온도 같은 걸 띄울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면은 요 점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좀 최적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좀 무거운 편이고요. 쓰다 보면은 실행했을 때 버벅거리다가 그냥 혼자 뻗어버리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특히나 GIF를 올리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바로 다시 키면은 버벅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GIF 파일을 업로드 시 용량이 좀 크다면 순간적으로 CPU 점유율을 80% 가져가면서 스로틀링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GIF 업로드를 할 때는 게임이나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종료를 하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좀 꼭 최적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아쉬운 건 한국어가 없습니다. 한국어 추가해 주시면은 기능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외부 모습도 보면 오른쪽에는 디스플레이와 돌릴 수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 노브는 기본적으로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5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편집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노브를 돌려서 여러가지 기능을 선택해 옵션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올린 GIF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유선, 무선, 블루투스 1, 2, 3 중에서 어떤 걸로 연결할 건지 고르거나 맥 배열과 윈도우
윈도우 배열도 선택할 수 있죠. 내부 설정 화면 UI도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몇 번 돌리며 사용하다 보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스플레이 왼쪽에 있는 버튼이나 펑션키 조합으로도 연결 방식이나 배열 선택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키크론 제품 쓰면서 충전을 생각보다 자주 해야 하는 게 단점이었는데 듀얼 배터리 6000mAh의 용량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LED를 끄고 300여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품을 받고 완충 후에 지금까지 무선으로 사용 중인데 배터리가 별로 닳지 않더라고요. 키크론 때는 무선 쓰다가 유선 연결해가지고 쓰면서 충전하다가 뭐 이렇게 썼는데 이 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충전도 나름 금방 되는 편이고요. 물론 GIF 파일을 계속 켜놓는다거나 아니면 LED를 켜고 사용하면은 사용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일단 LED를 다 끄고 쓸 때 오래 간다는 거 상당히 큰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치고는 무게가 가벼운 것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왼쪽에는 유선 연결과 충전을 할 수 있는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무선 연결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는 C to USB를 C2C로 바꿔주는 젠더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C타입 밖에 없는 맥북 같은 기기에 유선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맥북에 연결이 가능하고요. 맥 배열과 키캡도 지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세팅이나 버튼을 통해서 맥 배열과 윈도우 배열 전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같이 맥과 윈도우를 한 모니터에서 짬뽕해서 쓰는 저로서는 아주 편합니다. 요즘 맥에 사용 가능한 키보드가 많이 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선에 윤활에 맥 대응이 가능한 키보드 하면은 키크론이 생각이 나죠. 다른 건 몰라도 같은 기계식 윤활이 적용된 키보드지만 저는 GS104 쪽이 조금 더 축에 부드러운 느낌이 강했어요. 정리하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쉬운 점은 분명하게 있지만 키보드 기기 자체에는 흠잡을 게 딱히 없는 훌륭한 기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히나 GIF를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나 노브 같은 거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엠스톤만의 디자인과 색감으로 잘 녹아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맥 호환되는 기계식 무선 키보드로는 가장 쓰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대표 주자격인 키크론도 좋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윤활이나 그리고 키캡 등이 저는 좀 불호였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인 두 제품 중에서는 저는 GS104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GS8호 이제 텐키리스 기준으로 10만원 초반에 출시가 될 예정이며 엠스톤 홈페이지에서 2월 28일 오후 4시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합니다. 엠스톤 키보드가 좀 품절이 빨리 되는 편인지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후딱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엠스톤의 풀 배열 무선 윤활 키보드 GS104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키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호트였습니다. 안녕.